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놀이터에 나가 노는 일, 모든 아이들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바로 장애 어린이들인데요. 연령과 나이에 상관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훈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차로 20분 거리인 장애인 복지관을 찾습니다. 이곳이 훈이가 유일하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도 혼자 노니까 혼자 놀고 같이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 장소가 조금 넓은 데를 좀 원해요. 집에서 가까운 다른 놀이터로 아이를 데려가 보기도 했지만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미끄럼틀이 조금 너무 높아가지고 애한테도 위험하고 해서.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는 턱과 계단. 낡고 획일적인 놀이시설들이 장애 어린이의 접근 자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은 서울숲과 국회 어린이집 내에 있는 무장애 놀이터 2곳뿐. 놀이터에 대한 인식이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놀이 공간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나이와 신체 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모든 놀이터는 장애나 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어린이건 어른이건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모든 어린이에게 열려있는 행복하게 놀 권리를 위해 이제는 놀이터의 장벽을 걷어내고 주인을 찾아줘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이 서울의 대표적 쪽방 주민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울역 쪽방상담소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직접 소통을 막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강제 철거 중단하고 단수 조치를 원상복구하라. 복구하라.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쪽방 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 중단과 서울시의 공공쪽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동자동 9-20번지의 건물주가 쪽방 주민들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한 데 이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쪽방 건물의 벽을 허물고 수도를 폐쇄하는 등 강제 철거 작업을 시작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월 건물주는 9-20번지에 살고 있는 40여 세대의 쪽방 세입자들에게 구조 안전진단 결과를 내세우며 강제 퇴거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 정말 건물이 위험한 줄 알고 구청에 들어가고 알아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건물 진단 받은 일이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역 쪽방상담소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고령이거나 건강이 취약한 쪽방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건물주와의 소통을 가로막고 건물주의 사적 재산권을 이유로 들며 쪽방 주민에게 이주와 이사만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쪽방들이 집주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면서 하나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조정을 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역할을 착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조정자가 아니라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안정이 절실한 만큼 강제 철거 중단과 서울 전역의 쪽방 지역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모델을 개발할 것 등을 담은 요구안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개발도상국가의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 센터는 앞으로 라오스와 몽골 등 6개 국가에 이 장애인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솔릭 기자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국제장애인센터를 열었습니다. 지난 17년간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이날 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라오스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총 6개국의 개발도상국에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저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그 나라에서 그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 더 주안점을 둬서 점점 발전시켜 나갈 예정.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관은 향후 개발도상국 스스로 자립해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훈련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안과 분야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식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거쳐 완치 판정을 받은 퇴원자 평균 나이가 53.8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완치 환자의 평균 연령은 53.8세이고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1.8세였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퇴원자 모두 첫 환자로부터 직접 감염된 2차 감염자로 첫 증상이 나타나고 퇴원까지는 평균 18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완치 퇴원자와 사망자를 가른 가장 큰 요인은 감염 전 건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병원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입원 중인 만 15세 이상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 가능 기간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펼쳤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1인실로 옮긴 후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대 고비인 이번 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메르스를 반드시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이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 등으로 어린이집이 휴업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유급 돌봄 휴가를 추진합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유급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회사의 사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5일 범위 이내에서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 의원은 메르스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돌볼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가 않죠. 이 경기도가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김포와 파주, 안양에 추가 설치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문화유적 지도사 과정을 듣고 문화체험활동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인희 씨. 한국사 심화 공부를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임신하고 이제 경력이 단절이 됐다가 아이들 키우고 나서 센터에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창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 과정을 신청해서 듣게 됐어요. 이같이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경력 단절 여성들의 개별 상담부터 교육 훈련, 그리고 취업 매칭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내 세일센터는 총 25개. 이번에 김포와 파주, 안양, 도내 3개 기관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김포와 파주 세일센터가 설치되면 취업설계사 5명과 직업상담사 2명이 배치되며 안양은 IT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선 6기 동안 12만 개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14개소에도 세일센터가 좀 지속적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세일센터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섭니다. 복지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이 전라북도 전주 신사옥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학자금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회 우정사업본부장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1부 리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휠체어 농구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MVP는 제주의 김동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제주장애인연맹 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제16회 장애인인권영화제 출품작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사회복지 분야 이행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집행법규를 위반한 사회복지시설을 추적 관리합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회계 착인자,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지역 내 기업인들과 함께 포항시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포항의 경제진단과 산업단지 강화 방안, 규제 개혁 등의 각종 제도 개선 방향의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걱정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세정제 구경하기가 힘든데요. 불안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직접 세정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직접 만들어 쓰는 만큼 믿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팀에서 알아봅니다. 서울에 사는 34살 주부 배가영 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손세정제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마트에서 세정제를 구하기 힘들어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세정제의 주 성분인 소독용 에탄올과 정제수, 여기에 피부 보습을 위한 글리세린을 일정 비율대로 잘 혼합해주면 세정제가 완성됩니다. 마트에 가보니까 세정제가 잘 없어서 집에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사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편하고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주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에도 집에서 세정제를 직접 만들었다는 글이 쉽게 눈에 띕니다. 와서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근처에는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대부분 못 사니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시중 제품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들어 쓰는 손세정제는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존제도 넣을 수가 없고 우리가 만들어 쓰는 그 에탄올은 피부 자극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쓰고 버리셔야 됩니다. 만들어 쓰는 손세정제의 인기,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겠죠. 이제는 스스로 예방책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 하루빨리 메르스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점자로 가사를 익히는 부산 맹학교 학생들. 생각보다 쉽지 않는 노래 연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던 학생들. 무대에 올라 합창하던 순간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몸이 아픈데도 메르스에 감염될까 봐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염 위험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개인위생 수칙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는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